마이크 테스트. 태경아 소리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어우 좋아요. 갑시다. 자, 앞서까지 요 문제 풀어가고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굉장히 이제 그 뭐냐면 수리적으로 푸는 방법이었고요. 근데 이제 다 좋은데 여기까지 계산하기가 너무 난감하다라는 게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얘를 화학적 직관을 이용해서 되게 금방금방 후딱 풀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뜻이죠. 자, 여기 줄게요. 자, 화학적 직관 첫 번째. 자, NH4 플러스의 산해리 통해서 H 플러스와 NH3가 산해가 뭐야? 의 산해리 요걸 통해서 H 플러스와 NH3가 각각 한 개씩 수용액 중에 생성될 겁니다. 자, 이게 한 개씩 만들어진다는 거 알겠어요? 자, 뭔 말이냐면 요 NH4 플러스의 그 산해리 반응식이 요건데 여기에서 화학 양로 개수가 1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1대 1대 1이니까 이 한 개가 이온화하면 한 개가 만들어진다. 알겠죠? 뭐 되게 어려운 거예요? 뭐 완전 당연한 거예요? 완전 당연하죠? 자, 근데 이때 만들어진 이 H 플러스는 바로 수용액 중 가장 강산 표현이죠. 강산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염산, 황산, 질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산이 뭐가 됐건 물에 들어오면 물 속에서는 이온화를 하고 수화를 통해서 무조건 그냥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의 강산이 됐건 물에 들어오면 전부 다 H 플러스가 되고 저것이 산염기와 관련된 반응을 하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약산에서건 강산에서건 어쨌건 이온화된 H 플러스가 수용액 중에서 가장 강산이고 가장 강산이라는 얘기는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반응성이 작다는 얘기예요. 바로 강산이라는 얘기는 very reactive. 그래서 어떻게 된다? 생성된 H 플러스가 용액 중 CN 마이너스. 자, 용액 중 CN 마이너스는 왜 있는 거예요? 바로 이놈을 물에 녹였기 때문에 NH4 플러스와 CN 마이너스는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성된 H 플러스가 용액 중 CN 마이너스와 반응해서 냉큼 어떻게 HCn을 한 개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NH3의 최종적인 농도와 HCn의 최종적인 농도가
거의 비슷할 거다 라는 걸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얘가 한 개 만들어질 때 이 한 개가 바로 반응해서 HCl 한 개 만들거든. 그러니까 얘가 한 개 만들어질 때 얘가 한 개 거의 실시간으로 같이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야. 그럼 두 개 만들 땐 두 개고 세 개 만들 땐 세 개일 테니까 최종 상태에서 이 NH3의 수용액 농도와 HCl의 수용액 농도가 비슷할 것이다. 자, 정확하게 같지는 않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대강의 경향성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절대로 같은 건 아니고 이렇게 근사적으로 비슷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 그렇다면 앞서의 질량 보존을 활용합니다. 자, 앞서의 질량 보존 뭐였었냐면요. 저기 줄게요. 에잇. 자, 0.100 몰로 정해졌던 NH4 플러스의 초기 농도는 이 녀석이 아무런 변화 없이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산해리를 하거나 라고 했었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CN-의 초기 농도도 0.1몰인데 얘도 수용액 중에서 어떻게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뭘 하거나 가수분해를 하거나. 아시겠죠? 그러면 이 질량 보존을 활용하면 우리는 또 뭘 할 수 있다. 바로 수용액 중 NH4 플러스의 농도와 CN-의 농도도 거의 비슷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질량 보존을 활용하면? 얘하고 비슷하다며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같다며요. 그러면 너도 비슷해야지 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질량 보존 컨셉에 의해서 얘가 비슷하면 얘도 비슷해야 돼요. 왜? 이게 같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그 어떤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중간에 이제 퀴즈 간단히 이제 3번과 관련된 퀴즈가 있거든요. 다음 반응의 평형상수를 구하시오. 자, 그럼 다음 반응의 평형상수라는 게 뭐냐? 바로 자, 수용액 중에서 저런 반응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이 반응의 평형상수가 어떻게 되겠는지를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바로 뭐냐면은 이 반응의 평형상수는 이것분의 요거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뭐 ANS라고 쓰자. 그럼 요것분의 요거니까 요거 한 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알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바로
요렇게 이렇게 쓸 수 있죠. 맞나요? 그리고 위아래를 똑같이 H 플러스의 동도로 곱해줘도 등호는 성립하겠죠. 그랬더니 얘가 각각 누구냐? 오, 이게 K1이고 이게 K2더라. 그러면 넣어주면 K1의 값이 얼마예요? 5.6 곱하 5.6. K2 값이 얼마냐면 6.17. 이 정도 값이죠? 자, 얘는 뭐 아주 뭐 이렇게 뭐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고 대강 계산하면 한 1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거의 뭐 비슷한 값이죠,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반응과 관계된 평형상수 중 값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자, 지금 관계된 평형상수가 뭐가 있냐면요. 바로 예를 들면 K1, K2 그 자체가 값이 10의 마이너스 10승이죠. 그럼 평형상수가 10의 마이너스 10승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그 반응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 안 된다는 얘기고, 물의 자체 이온화상수도 10의 마이너스 14승이잖아요. 그럼 물의 자체 이온화도 사실 잘 된다는 얘기예요?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 안 된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 녀석의 평형상수는 지금 1이잖아. 저기 나와 있는 녀석들에 비해서 100억 배 정도 더 강한 거야. 10의 10승이면 100억이니까 100억 배 평형상수가 더 큰 거라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스템 안에서는 각종 사내리와 가수분해가 혼재되어 있겠지만 이 반응에서 가장 우세한 반응은 바로 이 반응이라는 얘기예요. 이 시스템에서 가장 우세한 반응이 이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죠? 다른 것들에 비해서 평형상수가 제일 크기 때문에.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필기 마무리했어요? 마무리했어요? 마무리했죠. 필기 마무리하시고. 됐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2번이 가장 우세하다며요. 그럼 여기 지울게요. 지울게요. 4 지금 수용액 중 가장 우세한 반응의 양론 분석을 좀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반응이라고. 이게 평형상수가 다른 것에 비해서 제일 크단 말이지. 그러면 이 반응이 가장 주요하게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 처음에 각각의 농도가 얼마야? 얘가 됐건 얘가 됐건 C0만큼 있지. 그 C0가 지금 0.1이라고 했지. 0.1을 치환을 0C0를 치환했잖아요. 하여튼 이만큼 있지. 자, 근데 얘가 제일 우세하다고 치자. 하지만 이 반응의 화학의 한온 계수는 몇 몇이에요? 화학의 한온 계수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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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잖아. 그러면 얼마나 반응하겠어요? X만큼 반응해서 없어지면 X만큼 생기겠네. 아시겠죠? 끝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C0 빼기 X, C0 빼기 X, X, X.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최종 평형 상태에서 얘하고 얘 농도가 어때? 비슷하다. 최종 농도에서 어때?
비슷하다. 무슨 말이겠죠? 이렇게 이런 최종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반응만 보면 무조건 이래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반응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얘가 가수분해할 수도, 얘가 산해례할 수도 있고 얘가 가수분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얘가 다시 가수분해할 수도 있고 얘가 산해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물의 자체 이온화 반응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주 반응들이 여러 개가 복잡하게 진행된다고요. 그런 것들도 일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둘이 같은 거, 정확하게 이 둘이 같은 건 아니지만 우세한 반응 속에서 근사적으로 비슷할 거다. 근사적으로 비슷할 거다. 알겠죠? 이렇게 이 반응 양론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섯 번째 pH 구하기. 자,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난데없이 냅다. 영서에 뭐라고요? 뭐라고 영서에? 냅다. 그렇죠? 냅다 K1과 K2를 곱해 볼 거예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냅다 곱해 볼 거예요. 알겠죠? 그럼 K1하고 K2가 뭐냐? K1은 바로 NH3의 산해리 상수였죠. NH4의 산해리 상수였고요. 그 다음 K2는 누구? 바로 HCl의 산해리 상수였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됐었고요. 그죠? 누구하고 누가 비슷하다고요? 얘하고 얘가 비슷하다고요. 그 다음 또 누구하고 누가 비슷하다고요? 얘하고 얘가 비슷하다고요. 얼마나? 그럼 뭐가 남아요? 이 두 개가 남네? 근사적으로 이렇게. 알겠죠? 따라서 H 플러스의 농도는 르르 K1, K2. 물론 어디까지나 근사적으로. 알겠죠? 그런데 근사적으로라고 하기에는 실제 답을 구하면 5.88 곱하기 10의 만의 10승이 나오고, 진짜예요 정말. 그거는 아까 4차 방식 풀었던 거랑 거의 숫자가 일치해요. 즉 근사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값이 잘 나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풀 때 아까처럼 4차 방식을 풀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풀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 테크닉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놀라웠게도 최종 H 플러스, 바로 이 시스템의 산성도가 되겠죠. 는 C0와 무관하다는 거. 이게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근사적이라서, 그러니까 엄밀하게 계산하면 초기 농도가 이 H 플러스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일부는 줄 수 있는데, 근사적인 계산을 할 경우에는 최종 농도에서 초기 농도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맨 처음 시작할 때 0.1몰이라고 했죠. 0.1몰이라고 해도 최종 상태에서 H 플러스 농도는 요거고요. 0.2몰이라고 해도 값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요런 아주 희한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테크닉을 생각해 내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나한테 이 얘기를 들어서 뭐 그런갑다 하겠지만, 이걸 처음 생각해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처음 생각해낸 사람은 어떻게 이 생각을 해서 다짜고짜 곱하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H 플러스를 구하겠냐고. 이 생각을 한번 추적해보자는 얘기죠. 어떤 경로를 통해 이런 계산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자, 그래서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바로 자, 쭉 넘어가서
어디를 볼 것이냐. 어디를 볼까.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교재 156페이지 잠깐 한번 보세요. 교재 156페이지. 찾았습니까? 거기 보시면 연습 문제 11이라고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찾았어요? 이게 옥스토비 책에 나오는 연습 문제거든요. 그럼 거기 영어로 막 돼 있고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힌트 보세요. 힌트. This is a sufficiently dilute solution that the auto-ionization of water cannot be neglected.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뭐냐면 지금 연수문제 11을 읽으면요. 특별할 것 아닌 그냥 수용액 중에서 약산의 이온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약산의 이온화에서 산성도 혹은 pH를 구해라 그런 건데 마지막에 붙어있는 말이 이거예요. 수용액의 농도가 묽기 때문에 물의 자체 이온화가 반드시 영향을 준다. 그것을 고려해서 pH를 구해라 라는 문제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질량 보존과 전하율량 균형을 써서 방정식을 만들어 사내리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사내리 어떤 계산을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사적으로 풀지 말고 약산의 이온화를 근사적으로 풀지 말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방정식 풀어가는 계산 있죠. 그것을 활용해서 이 뭐냐면 pH를 구해라고 보라는 얘기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옥스토비 책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고 이게 만약에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 경우는 3차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3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좀 해볼 만한 거지. 알겠죠? 그래서 옥스토비 책에도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 그리고 이게 학교 시험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알겠죠? 좀 간단한 시스템에서는 이런 어떤 그 수리적 계산 방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보여드릴 거는 뭘 해볼까? 보여드릴 거는 159페이지. 150. 이거 해볼까? 이건 뭐 됐을 테니까 됐고. 자, 그 다음 볼 거는 159페이지에 5. 다양성자성 산 시스템의 처리. 찾았어요?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줄게요. 할게요. 지금 몇 시죠? 12시 아니야? 그래? 자, 해줄게요. 보자. 5번째. 다양성자성 산. 자, 윅 엑시드는 약산이고요. 여기 어떤 말이 나오냐면 폴리프로틱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여기서 폴리라는 말의 뜻은 많다, 뭐 이런 얘기고요. 프로틱이라는 말의 뜻은 H 플러스 이온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자 안에 H 플러스가 여러 개 이온화될 수 있는 산을 폴리프로틱 윅 엑시드라고 하고요. 우리말 번역은 다양성자성,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누구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요런 거 아니면 요런 거 등등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요런 거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애를 우리가 탄산, 그 다음 이렇게 생긴 애는 우리가 인산. 탄산, 인산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저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산이질 과정을 좀 알아보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자, 이때 우선적으로 하나 알아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5.1 바로 말이 생각이 안 나네. 말이 그렇지. 요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말 번역은 바로 아미노산이요. 번역이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미노 그대로 쓴 거예요. 애시드는 산. 자, 그 생물을 조금이라도 배웠다면 아미노산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아미노산이 잔뜩 그 중합이라고 하는 중합 반응을 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네, 바로 단백질이죠. 그래서 생명하면 지구에서의 생명하면 단백질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구 생명체는 모두 다 단백질이 기본이죠. 그래서 그 단백질을 구성하는 가장 그 모노모 단위체를 우리가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조금 알아봐야 돼요. 이걸 좀 알아봐야 돼요. 왜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산염기 부분 있죠? 이 H 플러스다, OH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산염기는 누구를 연구하다가 이 지경까지 도달하게 된 거냐면요. 바로 생물이에요. 생물. 그러니까 사실은 그 화학이라는 게 먼저 사실은 발전했다기보다는 생물을 연구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현대화학이 파생됐다라고 할 정도. 그러니까 현대화학의 아주 많은 기술적인 부분들이 생물학을 연구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개발된 이런 경향성이 강해요. 그래서 이 세포 내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현상들, 뭐 예를 들면 호흡 과정, 뭐 해당 과정 이런 것 등등에 사실은 산성도가 중요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생물 내부를 연구하려고 하다가 이게 뭐 H 플러스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네 하면서 등장한 게 바로 이런 사내리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면 몸 속에서 그 사내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어떤 특징을 보이는 게 그게 바로 아미노산이에요. 이름 자체도 산이잖아. 그래서 이 그 산염기 화학에서는 생물학적 관점에 이 사내리를 표현하는 방법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나 누구에 대해서? 아미노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아미노산의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미노산은 보통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줄게요. 아이고. 요렇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아미노애시드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자, 이때 요 질소 있죠. 질소가 가지고 있는 요 비공호 전자쌍 이게 중요한데 여하튼 탄소에 NH가 붙어 있어요. 요런 걸 그 뭐라고 부르냐면 아미노 그룹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붙어 있는 요 놈.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카르복실릭 애시드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미노 그룹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따서 한꺼번에 아미노 애시드라고 부른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여기에 요 부분 쟤는 뭐라고 부르냐면 유기화학에서 알킬 그룹이라고 부른 부분인데 얘는 그냥 아무거나입니다. 저 자리에는 아무 원소나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 원소라고 했을 때 뭐 저기 우라늄 뭐 이런 건 오진 않을 거고요. 그냥 생명체 내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소들 있죠. 그런 것들이 저기에 R 자리에 아무렇게나 이제 결합해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알킬 그룹에 따라서 다양한 아미노산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기하학적인 관점으로는 무한가지죠. 여기 이제 사람이 합성을 해서 여러 가지를 갖다 붙이면 그것도 다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아미노산의 가능성은 무한가지지만 이게 뭐 또 그게 있어요. 그 실제로 지구에 존재하는 그 생명체 내에서 발견되는 아미노산은 또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게 20개인가? 생물 배운 적 있어요. 20개 맞죠? 20개 맞죠? 그래서 이게 알킬 그룹이 그러니까 사람이 합성한다고 하면 무한가지를 바꿔 달 수 있죠. 그게 생명체 안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은 이게 또 주는 그 생물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 20개 다 외워요. 뭐 이름도 막 외우고 나는 화학하는 사람들은 절대 못 외워야겠어요. 생물하는 사람들은 뭐 이게 뭐면 뭐 루신, 발린, 뭐 글리신 뭐 다 이름을 다 외워. 그 20가지가 있는데 화학하는 사람 못 외워요. 하여튼 뭐 외운다. 그래서 거기서 또 뭐 필수 아미노산 뭐 어쩌고 이런 거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뭐 생물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시고 뭐 하여튼 요게 바로 아미노산이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 아미노산은 어떤 게 가능하냐? 두 번째 이 스스로 산염기 반응이 가능하답니다. 스스로 가능하다고? 뭔 말이냐? 얘가 요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의 평형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수소 있죠. 얘가 떨어져서 이 질소의 비공호 전자쌍에 결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미노산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칼복실릭 애시드 그룹이 있는 요 수소 있죠. 요거. 요게 여기서 act as 산.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요놈 이게 바로 act as 염기. 그래서 칼복실릭 애시드의 수소가 산으로 작동하고 아미노 그룹의 비공호 전자가 루이스 염기처럼 작동을 해서 이런 녀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응은 항상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미노산에서는 그냥 거의 100%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미노산은 평소의 상황에서 이렇게 있기보다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게 더 계산에 편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미노산은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있느냐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미노산 이렇게 그려도 아미노산이고 이렇게 그려도 아미노산인데 산전기 측면에서는 그냥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런 꼴,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쯔비터 이온이라고 합니다. 쯔비터 이온. 자, 이온은 이온이고요. 이 앞에 붙어 있는 좀 묘한 단어 있죠. 쯔비라고 쓰여 있는 이 부분. 요거는 사실은 독일어입니다. 독일어에서 숫자 2를 뜻하는 독일어가 쯔바이예요. 거기서 온 단어입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쯔비터라이온이란 말은 이온은 이온인데 이온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한 분자 안에 양이온, 음이온이 공존하면서 이 나타날 수 있는 이온이라는 뜻으로 얘의 이름을 쯔비터 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아미노산은 수용액 중 항상 이런 식의 쯔비터 이온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시라 이란 말이죠. 좋아. 지금 몇 시죠? 그 다음 강의가 있어가지고 비워줘야 돼. 45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자, 그 다음 주변의 산성도에 따라 주로 나타나는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게 누구냐? 편의상 이리 갈수록 더 생산이라고 합시다. 더 산성, 더 생산, 더 산성 조건. 자, 산성 조건이라고 하면 pH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더 작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리 갈수록 더 염기성이라고 합시다. 그럼 역으로 이쪽은 pH가 증가하는 구간이겠죠? 그럼 이때 저 쯔비터라이온은, 저 아미노산은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바로 산성이 센 조건에서는 요렇게 그 다음 산성이 조금 약해지면 이렇게, 그리고 산성이 작아지고 혹은 염기성이라고 하면 누가 많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요, 바로 OH-가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그런 경우는 얘가 어떻게? 요렇게 보이세요? 그래서 산성이 강할수록 수소가 많이 붙어 있고요. 산성이 약해질수록 그 붙어 있는 수소가 점점 개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기성에서는 질소의 비공호 전자가 완전히 노출이 된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요 꼴은 뭐라고요? 이게 바로 쯔비터 이온 꼴이라고 했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은 산성 조건에서 염기성 조건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 이때 이 각각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놈을 acidic form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intermediate form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있는 얘는 basic form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세 개를 계속 이렇게 구조식으로 쓰기가 귀찮을 수 있겠죠. 그래서 축약 표현으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얘는 H2L 플러스 축약 표현입니다. 얘는 HL, 얘는 L 마이너스. 자, 어시딕 폼에는 지금 산에리 할 수 있는 산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두 개로 써주고 1 플러스 이온가를 여기 써주고, 인터미디에이트 폼은 이게 산에리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여기에 써주고,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중성이니까 중성으로 써주고, 그 다음 염기성은 산에리 할 수 있는 산이 없죠. 그러니까 H가 없고 전체적으로 1 마이너스만 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산에리 반응과 관련된 그것을 표현을 할 때, 다형성자산을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이때 이 녀석이 이렇게 될 때의 산에리 상수를 KA1, 이렇게 될 때의 산에리 상수를 KA2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KA1과 KA2는 각각 얘는 첫 번째 산에리 상수고,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 산에리 상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미노산이 방금 말씀드린 저 다양성자산의 대표 주자예요. 탄산, 인산도 있지만 생물학에서는 이게 훨씬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녀석들을 토대로 이제 산염기 양론을 좀 얘기를 해볼 것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역시나 이후의 내용을 얘기할 때도 내가 앞에서 그 제공했던 기초 강의 있죠? 그 부분들이 활용이 되니까 강의 완전히 다 보시지 않은 분들은, 그리고 자신 없는 분들은 내가 제공했던 강의들을 다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죠? 네. 오케이, 됐다. 그러면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아미노산 혹은 다형성자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양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